찹쌀떡과 백숙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찹쌀은 쌀의 한 품종으로 찰기가 있는 쌀이며 다른 쌀 품종에 비해 전분류가 25에서 30% 이상 함유되어 있고 맵쌀보다 찰기가 많고 물을 넣지 않고 오래 뜸들이지 않고 찌기만 해도 밥이 잘 됩니다. 찹쌀이 찰기 많은 이유는 찹쌀 전분의 주를 이루는 아밀로펙틴이 쫀득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찹쌀을 매일 먹으면 좋은 점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서 빠져서는 안 될 영양가 있는 찹쌀. 밥 외에도 떡, 술, 음료 등 많은 음식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찹쌀의 효능으로 첫 번째로는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데요. 찹쌀의 끈적한 식감은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밀로펙틴의 성분 때문인데요. 아밀로펙틴만으로 구성된 찹쌀은 찰진 식감을 통해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화시켜주며 이때 다른 음식물과 엉겨붙어 소화시키는 것을 도와주며 신경성 위염, 만성 소화불량에 좋아 병에 걸렸거나 큰 수술이 있는 사람들이 먹는 환자 식단으로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찹쌀의 아밀로펙틴 성분은 수용성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관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혈류로의 흡수를 방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섬유질에 결합된 콜레스테롤은 대변을 통해 몸에서 배출되어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밀로펙틴을 포함한 찹쌀의 수용성 섬유질은 장에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담즙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며 지방 소화에 필수적인데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담즙산에 결합하면서 재흡수를 방지하여 담즙산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간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사용하여 더 많은 담즙산을 생성하죠. 결과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하는 신체의 전반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찹쌀에 함유된 비타민 E 성분은 각종 항산화 작용을 돕는데요. 이로 인해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찹쌀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도 피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효능으로는 변비와 숙변을 제거해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찹쌀은 수분 유지력이 좋아 변비를 해소하고 숙변을 제거합니다. 찹쌀의 이러한 수분 유지 특성은 끈적끈적한 성질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 변의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며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여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내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장이 튼튼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찹쌀이 특히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몸이 냉한 사람입니다. 한의학에서 찹쌀은 열을 많이 내는 쌀이라고 하여 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를 이롭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으며 찹쌀의 크롬 성분이 열을 내어 체온을 높여주며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겨울철 냉기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가 약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일반 맵쌀보다 찹쌀이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수분 함량이 많아 먹기 좋고 소화하기 좋은 호화 전분으로 쉽게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를 보호하는 프롤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물질을 50% 정도 더 분비하게 하고 위 점막의 항산화 기능도 30% 정도 더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프롤라민 성분이 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임상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받은 성인 남녀 8명을 대상으로 2주에서 6주간 아무 약도 복용하지 않고 찹쌀로 만든 음료 259ml를 매 끼마다 마시게 했더니 실험이 끝나고 대상자 전원이 속쓰림 증상이 사라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찹쌀이 도움이 되는 사람 세 번째는 노화 예방이 필요한 중장년층입니다. 찹쌀에는 맵쌀에 비해 비타민 E 성분이 6배 정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 E는 항노화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피부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E는 영양제로 섭취할 경우 혈액 응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많이 먹어도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들은 찹쌀 섭취를 하면 몸에 좋지만 반대로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입니다. 찹쌀로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사람은 소화기에 열이 많고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강한 소양인 체질일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몸에 습과 열이 많을 경우 찹쌀을 먹으면 기혈의 운행이 막혀 몸에 붓기 열이 많아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일 경우 찹쌀이 아닌 보리처럼 찬 성질의 곡식을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인데요. 찹쌀은 다른 쌀 품종에 비해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섭취 후 혈당 수치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찹쌀의 전분인 아밀로펙틴이 호화 전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당이 빨리 분해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탄수화물 섭취를 염두에 두고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찹쌀에 대한 반응은 당뇨병 환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개인은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적당한 양의 찹쌀을 섭취해도 혈당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미 찹쌀도 속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혈당을 일반 찹쌀과 올리는 것은 비슷하며 특히 찹쌀떡의 경우는 찹쌀밥보다 혈당을 더 급하게 올리고 급하게 내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찹쌀의 칼륨 함량이 맵쌀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개인의 경우 신장이 몸에서 과도한 칼륨을 적절하게 걸러내고 제거하는데 쌀과 같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에 칼륨이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칼륨 식이요법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가급적 찹쌀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